시수 로그 함수 봅시다. 지수 로그 함수. 우리가 이제 첫 단원인 지수 단원에서 지수를 자연수에서 정수로, 정수에서 유리수로, 유리수에서 실수까지 지수라는 것을 영역을 확장을 해서 선생님이 그때 언뜻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무 빠스락거려. 빨리 먹을 건 빨리 가서 하나만 먹고 계속 빠스락거리지 마. 자,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뭘 하고 싶었냐면 그래프로 이제 지수에 대한 어떤 함수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에 예를 들어 x승이라는 이 녀석을 함수로서 한번 관찰을 해보자 이거지. 근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행위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가 점을 여러분은 컴퓨터가 그래프를 어떤 방식으로 그리냐면 얘는 정확하게 저 그래프를 이제 함수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대입해서 점을 찍어 나가는 겁니다. 사실 약간 점묘화처럼 너를 막 점을 엄청나게 좁은 간격으로 찍어가면서 그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나가는 방식을 취해요. 여러분도 컴퓨터가 되시면 됩니다. X에다가 점을 막 대입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해볼게요. 우리가 X에다가 천천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요 정도 5개만 한번 천천히 넣어보겠습니다. 자, Y 값은 뭐가 나오냐면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4분의 1 나오겠죠.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1 나옵니다. 2의 0승이니까 1 나오고요. 2가 나오고 4가 나오는 이러한 특징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상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2의 x승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는 크겠죠. 0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x, y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0,1, 2,1,2, 그 다음에 2,4니까 한참 위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절반 2분의 1. 아직도 다 안 갔죠. 자, 이렇게 4분의 1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 1, 아니지, 마 2, 마 1, 0, 1, 2.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다른 녀석이었구나. 조만에 까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이거 빨리 까서 입에 빨리 넣고 드세요. 대표님이랑 시험 네? 내가 그 조용히 까 조용히. 빠시락. 잼민이 반은 과자를 까먹는 법도 알려줘야 되네.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진짜 조용히 까고 있어. 맞아. 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래, 잘한다. 조용히 하세요. 암모나이트. 자, 암모나이트 맞아요. 유니콘이야 미안해. 자, 유니콘 아니야. 원래 도윤이가 이상한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아무 대답이나 하는 편이거든. 선생님 여자예요?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편이에요. 그냥.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x값이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작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수함수가 다 그럴까?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지수함수는 밑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분명히 모습이 달라질 수는 있다는 거야. 2분의 1의 x승은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2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도 쓸 수 있고요. 주어진 요 그래프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라는 그 행위는 어떤 식의 함수의 이동이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평행이동, 개탈락. 뭐에 대한 대칭이동? 원점 탈락. Y축 대칭.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이제 함수 이동 파트에서 조금 익숙하게 1학년 과정에서 할 줄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만나면 안 되는데 점근선이라서 만나면 아니 안 만났어요. 조용히 하세요. 자, 안 만났죠? 누가 봐도. 자,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의 x승이자 2의 마이너스 x승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구조를 a의 x승이라고 한다면 a 값이 1보다 큰 경우와 a 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눴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얘는 항상 0보다는 크고요. x값이 지수가 한없이 작아지면 이 y값도 한없이 작아지기는 하는데 0보다 크면서 한없이 작아지는 이 부분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점근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지수함수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 함수인 2의 x승의 이동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A의 x승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디를 지나가냐면 0,1이라는 점을 지나갑니다. 얘는 A에 무관하게 항상 0,1이라는 점을 지나가요. 왜냐하면 지수가 0이 되면 어차피 밑과는 무관하게 항상 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2의 x승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을 시켜볼 건데 방금 대칭 이동했고요. 그러면 대칭 이동을 y축에 대한 대칭을 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x축에 대한 대칭 혹은 원점에 대한 대칭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x축에 대한 대칭이면 뭐가 되겠어? 대칭을 시키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의 2의 x승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아래로. 왜냐면 요거를 대칭시켜서 이렇게 된 거니까. 너를 y축 대칭시킨 게 아까 요거였죠? 그 다음에 x축 대칭시킨 거 얘를 다시 y축 대칭시키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고요. 얘는 그림상 너가 다시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개형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게 2의 x, 2의 마이너스 x 요게 마이너스 2x 요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다 라고 한다면 보시다시피 두 개는 증가하고 두 개는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증가하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감소합니다. 감소. 얘네가 왜 각각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보여드리면 얘 같은 경우에는 x값이 커짐에 따라서 요 2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수가 커지죠. 지수가 커지면서 값이 커지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는 x값이 커지면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실제 지수는 작아지게 돼 있어요. x는 커지지만 지수는 작아진다. 지수가 작아지면서 값이 작아지는. 그래서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2의 x승이라는 거를 위아래를 뒤집어서 부호가 반대가 됐으니까 2의 x승 자체는 증가를 하지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렇게 감소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너무 시끄러워, 도연아. 응? 왜 그러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응? 하지 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마이너스가 붙었죠. 감소하는 함수에다가 다시 너를 뒤집으면서 이제 증가하는 함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기준은 밑이 1보다 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가장 기본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야 너네한테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지수함수 그려주세요 하면 99%가 다 이렇게 그린다고. 이렇게 그리면 약간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뭔가 사회에 불만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나와서 이차함수 그려보세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그리지? 갑자기 이렇게 그리는 미친놈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틀렸다고 말할 수 없죠. 틀렸는데 이차함수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맞잖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이따 너한테 그려보게 한번 시켜볼게. 내가 한번 시켜보고 싶어.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한다면 밑이 1보다 큰 형태.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의 개수에 따라 다릅니다. 잘 보세요. 지수의 마이너스가 1개 혹은 앞에 마이너스가 1개, 마이너스가 하나만 붙어 있으면 얘네는 감소함수입니다. 마이너스가 2개가 붙어 있으면 다시 증가함수가 돼요. 마이너스 하나가 붙을 때마다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거예요. 됐죠? 얘는 임의의 증가 혹은 감소하는 함수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됩니다. 나중에 로그 함수 할 때 똑같이 비슷하게 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였고 두 번째는 평행 이동을 좀 살펴볼 건데 평행 이동은 x 빼기 a, x 빼기 m
y축 방향으로 또 n만큼 해서 x축 플러스 m, y축 플러스 n만큼을 평행이동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2의 x승이 어디로 가냐면 2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n의 형태가 되는데, 잘 보시면 이 부분이 무엇의 역할을 하냐면 항상 점근선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점근선은 누구였냐면 y는 0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x축이었죠. 이 x축에서 n만큼 올라가거나 n만큼 내려가거나 하면 점근선 자체가 그만큼 바뀝니다. 지수함수 특징 중에 이 부분이 항상 점근선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요 좌우로의 평행이동이니까 점근선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의 마이너스 m승 곱하기 2의 x승이라고 쓸 수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게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평행이동을 한 것이 곧 원래 있던 함수에다가 무언가를 곱한 형태와 양수를 곱한 형태와 동일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이 이쪽에서 아주 잘 나오냐면 6 곱하기 2의 x승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너를 생각을 해보시면 너는 사실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6이라는 수는 2의 로그 2의 6이라는 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로그의 정의상 너랑 너랑 숫자가 같으면 이 숫자로 바꿀 수가 있었죠. 자, 그럼 이걸로 바꿔놓고 나면 너는 사실은 뭐냐면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6이 됩니다. 즉 앞에 6만큼을 곱하면서 어떤 일이 미안해. 로그 2x 아니고 로그 6이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자리에 지수가 플러스 로그 2의 6이 됐어요. 이 부분이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로그 2의 6만큼 평행이동이 됐습니다. 얘는 이제 임의의 양수 k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k의 a의 x는 a의 x승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a의 k만큼 평행이동한 결과에 해당한다. 이거를 한 것과 동일하다. 한 함수이다. 그래서 이쪽이 평행이동에서 잘 번갈아 가면서 한 명씩 이럴 거니? 네네. 네? 뭐라고요? 잘 먹을게요. 예, 드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간단하게 설명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프를 이쪽에서는 그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니긴 하지만 조금 이따가 연습 문제 할 때 그래프 그리는 거 좀 보여드릴 거고 그리는 거를 먼저 조금 하고 넘어갈까요? 자, 잠시만 어머니한테 메시지 보내세요. 어머니 왠지 지금 모아이 무상 까먹었어. 아, 중요한 표. 자, 우리가 여기 1, 2, 3번 한번 보겠습니다. 1, 2, 3번 맨 앞에. 너무 쉽죠? 자, EX승을 이용해서 너를 그리고 지역 아닙니다. 오타예요. 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요거 문제 1번입니다. 오리서 문제 1번. 자, 원래 EX승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EX승은 이렇게 생긴 거. 근데 문제에서 1번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냐면 y는 2의 x 빼기 1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요걸 하고 싶어. 지수로그 함수를 그릴 때는 항상 뭐부터 그리냐면 여러분 유리함수 그릴 때 뭐부터 그려요? 점근선 먼저 그려요. 점근선을 왜 먼저 그리죠? 점근선이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로그 함수도 사실은 점근선이 존재하는 함수들은 대다수 점근선부터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미적분 같은 것들을 하더라도 점근선을 먼저 그린다. 그래서 얘를 먼저 그려줍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래 놓고 나서 무엇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되냐면 얘는 너보다 위쪽에 있는가 아래쪽에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위아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이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여부를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위쪽으로 형성이 된다. 그래프 자체가.
왜냐면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분명히 클 거거든. 얘는 0보다 큰 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했으니까. 그래서 위쪽에 있거나 아래쪽에 있는데 얘는 위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여부는 여기 있는 부호를 보시면 되는데 얘는 2의 마이너스 x가 아니라 2의 x니까 그냥 증가하는 이렇게 편안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고요.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y가 크답니다. y는 크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치역을 써주시면 돼요. 치역을 구하라고 한다면 xy축은 굳이 안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그럼 어떻게 그리겠어? y는 마이너스 2의 x승 플러스 1이야. 그럼 여전히 플러스 1 먼저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번에는 너는 0보다는 분명히 작은 거 보이죠? 2의 x승이 0보다 큰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얘는 음수가 됩니다. 이렇게 즉 아래쪽에 형성이 되는데 이쪽에 형성되는 것 중에서도 마이너스가 하나만 있는 거니까 얘는 감소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요거를 뒤집은 모습인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너의 정의역, 너의 치역은 y는 1보다 이번에는 작다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요? 그래서 보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치역이 좀 제한되지, 그지?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나 치역에 제한이 있다고. 그 치역에 제한이 있는 부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방정식, 부등식 같은 것들을 풀어낼 때 이의 x승 같은 것을 치환해가지고 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너를 치환했을 때의 그 범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y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간단하게 그려보면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여전히 점근선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어쨌거나 얘는 0보다 크기는 커.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면 무조건 0보다 크기는 커. 근데 함수의 개형 자체가 마이너스 x잖아, 이 부분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감소하는 개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형별로, 이제 부호별로 잘 판단하실 줄 알면 돼요. 얘는 치역은 똑같죠? y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 정도만 그려주시면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는지 좀 봐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평행이동 어쩌고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우리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거냐면 밑에 크기에 따른 그래프의 변화를 볼 겁니다.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y는 ax 플러스 b고요. ax 할게요. 제일 기본적인 거. y는 ax 제곱이고요. y는 a의 x승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 밑의 크기라는 거는 a 값의 크기. 여기서는 a죠, a. a에 따른 어떤 그래프의 변화를 좀 관찰을 해보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a 값이 처음에 작을 때는 이렇게 생긴 모습이 나오죠, 그죠? 그러다가 a 값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a 값이 커질수록. 얘는 어떻게 생겼죠? AX선 같은 경우에는 음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점점점 커질수록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되다가 양수가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A가 아주 커지면 이렇게 됩니다. 즉 A 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식의 변화를 거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수투 같은 거 하면 A 값을 가지고 변화시켜가면서 접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해요. 이거는 쉽지 않아. 이거는 개만이 나오는 거고 이건 너네가 많이는 못 봤을 거고 얘는 이제 처음 본다고. 잘 봐. A가 음수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A가 음수일 수는 없지만 A는 0과 1 사이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A가 아주 개작은 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림이.
항상 어디는 지나야 된다고? 얘는 0,1이라는 점은 지나야 돼요. 그리고 아주 작은 수야. a가 0.0000001이야. 그럼 모습이 어떻게 나올까? 자, 0.001이야. 0.001의 1승, 0.00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떤 모습이 나오겠어? 아주 이쪽으로 빠르게 작아지겠죠. 무슨 얘기냐면 0에 아주 가깝게 붙는다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너보다 a 값이 조금 더 커지지? 그럼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고. 얘가 a가 조금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다가 a가 1보다 커지면 이런 식이 된다고. 그러다가 a가 아주 커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얘는 a 값에 따른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역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보시면 느낌이 나름 상당히 비슷하죠. 그죠? 자, a가 개 작을 때는 요 xy축에 엄청 바짝 달라붙어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자, 1000분의 1이라고 해보죠. 1000분의 1. 1000분의 1의 1승은 1000분의 1이죠. 즉 1,1000분의 1을 지나가야 돼. 그럼 너네가 1이면 1000분의 1이 한 그거에 1000분의 1이 한 거의 뭐 아주 이미 1밖에 안 갔는데 엄청 x축에 달라붙어 있지. 그지? 아주 작은 값이 됐다고. 하지만 0보다 크죠. 0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되면 1000이 되겠지. 마이너스 1, 1000을 지나가야 돼. 여길 지나가야 된다고. 한참 위를. 그지? 즉 가파르게 치솟는다고. 즉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요게 아주 작을 때에도 이렇게 바짝 붙어 있고 아주 클 때도 xy축에 바짝 붙어 있게 된다고. 왜? 애초에 너랑은 서로 역수를 취하시면 y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결론 미체 식을 a의 x승 형태로 정리 후에서는 a가 클수록 에서는 a가 작을수록 결론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그래프가 축에 가깝답니다. 이렇게 기억한다고. 1보다 클 때는 크면 클수록 얘가 바짝 달라붙고 1보다 작을 때는 작으면 작을수록 아래쪽으로 바짝 붙는다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바짝 붙으면 사실은 y축으로도 이쪽으로 바짝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지수함수 같은 거를 집에서 그 뭐 여러 가지 그래프 그리는 그런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어. 뭐 그래프 그리는 사이트 뭐 함수 여러분이 아무거나 대입해 보면 이렇게 딱 해갖고 보여주거든. 지수함수 같은 거 그려놓지. 지수함수 예를 들면 2x만 돼도 여러분이 딱 이렇게 해놓고 뭐 0부터 10이야. 그러면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거의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진짜로. 나중에 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눈으로 잘 보여주려고 이런 모습을 그려주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런 모습에 가까워요. 실제로. 지수함수는. 너네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공부하면 나중에 한번 찾아봐. 자, 그래서 밑에 따라서 일단은 다르긴 하지만 저런 특징이 있습니다. 됐죠? 자, 요게 기본적인 지수함수에 대한 이야기였고 동일한 방식을 로그 함수에 대해서도 조금만 설명을 해봅시다. 자,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의 x승이 y인 것이 지수함수였다면 로그 함수는 뭐가 로그 함수냐면 바로 예를 들어 로그 2의 x가 y인 거예요. 이번에는 진수 자리에 너가 들어가겠다는 건데 둘의 관계를 보시면 둘은 서로 y인 x에 대해서 대칭인 사실은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역함수 관계라는 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역함수 관계에 있느냐. 여기서 여러분이 로그를 배웠으니까 xy가 y가 양수라는 전제 하에서 x를 y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과 동일한 식은 x는 로그 2의 y라는 식이에요. 이 식과 이 식은 사실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로그는 이렇게 지수로 바꿀 수 있었고 이런 지수에서의 x를 표현한다는 거는 x는 2가 y가 되기 위한 지수인데 그것을 우리는 로그라고 읽어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x는 로그 2의 y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서로 역함수인 것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은 사실은 같은 함수 표현이에요. 다만 주체가 a냐, x냐, 주체가 y냐 정도의 차이이고 여기서 이것에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즉 xy를 서로 바꿔준 것이 바로 로그 2의 x는 y라는 역함수예요. 그러니 y는 x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림적으로 대칭을 시켜서 찾아주셔도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2의 x승이 아까 이런 식으로 있었죠. 너가 0,1을 지나가는데 y는 x를 잡아주시면 로그 2의 x 같은 경우에는 1,0을 지나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실제 이 자리에 1 들어가면 로그 2의 1은 항상 0이죠. 그래서 1,0을 지나가고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잘 보시면 로그 2의 x 같은 경우에는 저 2의 x승이 점근선이 있었듯이 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점근선이 존재하죠. 이쪽에 점근을 하고 있습니다. 점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로그 2의 x 기본적인 형태는 2의 x승에서 y는 x 대칭을 가지고 찾아주시는 게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애들이 점근선이 있다고 하니까 얘도 이쪽으로 가다 보면 점근하는 뭐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 이쪽은 점근하는 게 아니에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도 한없이 커지긴 커집니다. 다만 이렇게 위로 볼록한 모습으로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얘는 점근이 아니고 이쪽만 점근이에요. 얘가 이쪽이 점근, 얘는 이쪽이 점근이었죠. 그죠? 점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로그 2x에서 역시 파생되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로그 2분의 1의 x가 있고요. 로그 2의 마이너스 x가 있고요. 세 가지만 해야 되는데 로그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로그 2분의 1의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근데 얘는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마이너스 로그 2의 x라고 쓸 수 있죠. 얘도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각각 총 3가지의 새로운 함수들을 보시면 원래 있던 로그 2의 x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을 그려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로그 2의 x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있을 때 로그 2의 x가 이렇게 생겼다면 얘는 너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라고 했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요거였다면 뭘로 바뀌냐면 요걸로 바뀝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1로 바뀌어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위아래를 뒤집은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자 보시다시피 너랑 너 앞에 두 개 마이너스가 한 개씩 있는 거는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마이너스가 사실은 2개짜리인 너는 사실은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게 각각의 로그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형에 대한 이야기고 아까 지수함수 대칭시켰듯이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 그리는 거 같이 좀 해볼 건데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조금 독특하냐면 지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에는 제한이 없으나 얘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나 치역이 y가 0보다 크다 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조금 달라요. 로그 2x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 자체가 x가 0보다 크다고. 대신 치역이 실수 전체죠. 왜냐하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래 함수에서 x에 대한 얘기는 역함수 입장에서는 y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고요. 원래 y에 대한 이야기는 x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역이 제한되는 이 부분은 뭐 때문에 그랬냐면 사실은 로그 입장에서는 진수 조건과 관련되어 있죠. 진수 조건과 관련되어 있고 이런 식의 점근선이 존재하더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로그 함수 몇 개만 그려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이번에는 로그 3의 x를 가지고 그려달래. 로그 3의 x나 로그 2의 x나 생긴 것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로그 3의 x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밑이 1보다 클 때는 항상 증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만약에 로그 2분의 1의 x다, 로그 3분의 1의 x다,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모습이 됐겠죠. 자,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로그 3의 x 플러스 1을 구해달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3의 x 플러스 1은 보시다시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원래 있던 것이 점근선이 x는 0이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점근선이 뭘로 바뀌냐면 x는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로그 함수의 점근선의 특징은 뭐냐면 이 로그 자리에 들어가는 이 녀석이 0일 때 점근이 됩니다. 점근선이. 이거는 모든 로그 함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0이 된 순간이 점근선이니까 여러분이 보조선으로 x는 마이너스 1을 갖다 그려주시고 모습을 동일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얘 같은 경우 이제 0,0이 되겠죠. 이렇게 0 들어가면 1이니까 로그 3의 1이 0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의역을 구해달래. 정의역은 언제예요? 너가 마이너스 1보다 좀 오른쪽이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게 너의 정의역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로그 3의 x에다 마이너스 1을 했죠. 3의 x 빼기 2를 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이만큼이 점근선이 아니라 이 부분은 지수함수의 점근선이었고 너의 점근선은 항상 누구냐면 로그 값이 0이 되는 로그의 진수 자리가 0이 되는 즉 x가 0이 점근선입니다. 얘는 역시 y축이 그냥 점근선이에요. x는 0 잡아주시고 역시 모습 자체가 달라지진 않는다는 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은 원래는 1,0을 지나가던 함수였는데 1 들어가면 1, 마이너스 2를 지나가야 되죠. 여기가 중간에 1, 마이너스 2라는 어떤 이런 점을 지나간다. 뭐 이 정도. x축은 필요하지 않은 이상 굳이 그리지 않으셔도 된다. 여기서 정의역은 뭐겠어? x보다 오른쪽이니까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로그 3의 플러스 2죠.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그려지니? 마이너스가 붙으면 아까 어느 경우에 해당하냐면 요거에 해당하거든요. 요거. 즉 이렇게 뒤집어져야 됩니다. 위아래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점근선 자체는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점근선은 달라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y축이 점근선이고요. 다만 개형이 너에서 뒤집어진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1 들어가면 노가 0 나오니까 1,2를 지나가겠네요. 요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아니에요. 자, 개념 설명 조금 하고 그래프 그리는 거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 마이너스 로그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y는 마이너스에 로그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조금 있다가 이거 하고 조금 쉴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릴 건데 얘는 안에도 마이너스가 있고 밖에도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개형상 뭐에 해당하냐면 사실은 요거에 해당해요. 이런 모습일 거라는 거야. 왜 이런 모습으로 형성이 돼야 되냐면 이 로그 함수의 진수 조건을 보시면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다가 되겠지. 즉 양변에 마이너스 붙이면 x가 0보다 작다가 돼야 된다고. x가 음수가 나와야 진수가 양수가 나오죠. 그래서 너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이제 정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0이 되는 순간은 x가 마이너스 1인데 중요한 거는 그래프가 오른쪽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시면 돼요. 중간에 이제 x에다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지수함수에서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행이동에 대한 거를 조금만 설명을 할 건데, 그리고 미체 대소 관계에 따른 변화 조금 말씀을 드리고, 혹시 네, 너무 좋네요. 저희가 몇 분? 30분에 시작했군요. 당신 몇 분째? 일단 가져다 줘야 해요. 빨리 이제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을 조금 볼 건데, 아까 우리가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실수배의 형태로 바뀌었던 거 기억나니? 얘도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2에 x 빼기 m 더하기 n,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행이동이 되겠죠. 너가 x축 플러스 m, y축 플러스 n 평행이동을 시킨 상황.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 플러스 n이라는 요소가 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로그 2에 x 빼기 n이 있고, 너는 뭐라고 써도 되냐면 로그 2의 n승이죠. 이렇게, 그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너를 여기다가 곱해 줄 수가 있습니다. m이에요. 미안해요. 요 m이에요. 요거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즉, 우리는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여기 곱해져 있을 때 이것이 평행이동이 되는 형태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건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로그 2의 6x 더하기 1,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런 함수가 있어요. 얘는 원래 있던 로그 2의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너를 어떤 식으로 평행이동하면 네가 되겠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냐? 먼저 첫 번째 6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를 이렇게 로그 2에 6으로 묶어주시고 x 더하기 6분의 1.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따로따로 쪼개서 로그 2의 6 더하기 로그 2의 x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x 대신에는 x 플러스 6분의 1이 들어갔고요. 요 전체 함수에는 로그 2의 6이 더해져 있죠. 즉, 어떻게 변형이 된 거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분의 1, y축 방향으로는 로그 2의 6만큼이 평행이동이 되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잘 나오는 유형 중에 뭐가 있냐면 다음과 같은 함수를 적당히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해서 겹칠 수 있는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골라라. 아니면 겹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곧잘 나오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원래 기준 함수가 2의 x승이라고 칩시다. 2의 x승에서 만들 수 있는 종류들은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감안하면 먼저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런 거 대칭이동 가지고 만들 수 있고요. 평행이동 가지고 m과 n이 더해진 형태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ymax 대칭을 하시면 로그 2x로 바꿀 수가 있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너를 가지고 대칭이동 한 거, 그다음에 평행이동 한 것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기억번.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한가? 2의 마이너스 x 곱하기 3 플러스 1 니은번 4의 2분의 1 x 더하기 2 디귿번 로그 2의 아니지? 로그 8의 x 3승 빼기 1 디귿번 로그 4의 2x 제곱. 자,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평행이동을 해서 겹칠 수 있는 거를 물어보고 있대. 2의 x승을 가지고
EX승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를 가지고 만들어 달라는 건데. 자, 일단 얘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만들 수 없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요 곱해지는 거는 3은 무엇의 역할을 한다고? 2의 로그 2의 3승이라는 것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고 기억나요? 그러니 너는 지수에 가서 곱해지면 너가 뭘로 바뀌냐면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로그 2의 3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은 평행이동의 개념이고요. 마이너스 x는 대칭이동의 개념이니까 얘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4의 2분의 1 x승은 바꿔주시면 2의 x승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8의 x의 3승이니까 3이 여기로 나와주고 너가 2의 3승이니까 이렇게 나와주고 약분이 되면서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도 역시 만들 수가 있죠. 그죠? 이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바로 요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잘 보세요. 처음 풀면 누구나 다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 여전히 고등학생들도 잘 실수를 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너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로그 4의 2 더하기 로그 4의 x제곱. 자,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너는 2분의 1로 바꿔주고 너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2의 로그 2의 x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로그 2의 x에다가 2분의 1만큼을 더해서 평행이동한 형태다라고 해서 이것을 참이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제곱이 들어가시면 제곱이 들어가면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러면 절대값이 되지 않을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3승이었죠. x 3승의 진수 조건을 한번 볼까? 얘는 x 3승이 0보다 크답니다. 즉 진수 조건상 x가 0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요거 진수 조건 한번 볼까요? 어때요? 이렇게 나오지. 그렇다는 건 x가 뭐만 아니면 돼요? x가 0만 아니면 돼요. 즉 이 그래프는 정확은 모르겠는데 0만 아니면 잘 정의가 된다는 거야. 즉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서로 같다 다르다? 얘는 서로 달라요. 얘가 서로 같아지려면 x의 절대값이 씌워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 x에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같은 게 대입이 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얘는 사실은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x제곱이니까 1이 되고 이 부분이 0이 되겠죠. 하지만 로그 2의 x라는 함수로 바꿨을 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정의가 안 되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이 짝수인 경우에는 너가 여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반드시 절대값을 씌워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너는 어떻게 생겼냐면 너는 혹시 fx 대신에 절대값 x가 들어가서 f 절대값 x가 되는 요거 혹시 뭔지 아니? 이렇게? 어떤 식으로 그려지죠 이거? x가 0보다 클 때는 fx 그려주시면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f의 마이너스 x를 그려주시면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이걸 우리는 이제 미술 기법에서는 데칼코마니라고 불렀던 거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절대값 x는 어떻게 생겼냐면 0보다 클 때는 로그 2x를 그려주세요. 0보다 작을 때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를 그려줍니다. 로그 2의 마이너스 x라 하면 이것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거를 말해요. 거기다가 2분의 1만큼 더해져 있는 거죠. 그냥 이쪽으로 2분의 1만큼 커졌습니다. 즉, 이 그래프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양쪽으로 양날개를 펼친 모습이 된다고. 즉, 요거 한 개짜리로는 아무리 평행이동 대칭도 해봤자 여기에 정확하게 포개어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의역에 대한 문제라고 보통. 그래프를 평행이동에서 포개어질 수 있고 없고의 여부는 정의역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너네 요거 아니? y는 EX라는 그래프가 있고 y는 x분의 2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너랑은 서로 그래프적인 측면으로는 같은 그래프가 아니었던 거 기억나요? 뭐가 문제가 되죠? 이 경우엔 x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얘는 x가 0일 때는 아예 정의가 안 됩니다. 분모에 x가 있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고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가다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프상 포개어지지 않는다는 뭐의 문제다? 결국에는 정의역의 문제입니다. 정의역의 문제. 제곱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가 x3승이고 x제곱이라 해도 상관은 없거든. 이거는 정의역의 문제라는 거야. 됐죠? 자, 잠시 쉬었다가 뒤에 거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쉴게요. 근데 힘이 나지 않네요. 응? 왜죠? 남자친구 없어서? 왜죠?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앉으세요. 저 조용. 사람이- 아, 개소리 하지 마세요. 자, 해주셨는데. 그 심지어 해줬잖아. 고등학생 때 자, 조용. 조용. 봅니다. 곡선 y는 3의 2x승이죠. 3의 2x승 사실은 9의 x승인 거죠. 9x승. 9x승으로 바꿀까요? 너가 어디로 옮겨진다라고 했냐면 81 곱하기 9의 x승 플러스 1이니까 81은 9의 제곱이니 9의 x 플러스 2 플러스 1로 옮겨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 아니, 근데 왜 제가 24031이죠? 제 학번이에요? 네가 2000. 그 시험을 본 날짜입니다. 자, x축 마이너스 2, y축 플러스 1만큼 가면 되겠죠? 좀만 조용히 할까? 끝이죠? m은 마이너스 2, n은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곡선을 또 이런 식으로 옮기겠대요. 얘도 한번 볼까? 얘도 좀 단순화를 합시다.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3인 것이고 너가 옮겨져서 뭐가 됐냐면 너도 이제 따로 묶어낼게요. 6으로 묶어주시면 로그 2에 너가 6으로 묶었으니까 x 빼기 4가 되고 플러스 로그 2의 6이 되겠네요. 근데 로그 2의 6은 뭘로 쓸 수 있냐면 1 더하기 로그 2의 3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여기로 x축 방향으로는 보시다시피 x 대신에 x 마이너스 4가 들어갔으니까 x축 플러스 4만큼 y축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 1만큼이죠. y축 플러스 1만큼. 그래서 4랑 1이 나온다. 넘어간다. 자, 9번 보시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찾는 종류의 문제이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프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지는 않을게요. 자, 괄호 1번 보시면 로그 10의 p가 0.1이래. 그러면 우리가 이 로그 함수에다가 p를 대입했을 때 0.1이 나오는 그 p 값에 대해서 써보시면 p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10의 0.1승이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로그 함수니까 너를 요 지수의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10의 q가 0.3이니까 q는 10의 0.3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마지막 r은 10의 0.8이 되겠죠. 대체 그래프는 왜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그래프는 이제 밑에 있는 10의 x승는 a를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요거 이용해서 p의 제곱 곱하기 q 곱하기 루트 r 그럼 p의 제곱이니까 10에 0.2승이랑 q는 0.3이고요. r의 루트를 취하면 0.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루트는 취한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10의 0.9승이 됩니다. 아,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요 값 자체를 구해달라고 한 건데 너가 A, B, C, D 중에서 뭐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0.9가 되도록 하는 x좌표를 찾으시면 되겠죠? 답은 D가 되겠죠? D. 왜냐면 로그 10에 D가 0.9거든? 그러니까 D 입장에서는 D는 10의 0.9승이라고 써도 되죠? 이게 이렇게 된다.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시끄러워요. 핸드폰 수업 시간에 그냥 제출하게 할까? 응? 재현아? 그냥 제출할까?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핸드폰 만지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10의 x승이 a가 되도록 하는 x를 구해달래. 그러면 a 입장에서는 a는 뭐밖에 없냐면 a를 대입했을 때 우리가 0.4가 되죠. 0.4 그죠? 그래서 우리가 0.4가 맞겠죠? 로그 10에 a가 0.4입니다.
슬슬 나이가 들면서 눈이 좀 안 보이기 시작하나? 자, 이렇게 되겠죠? 수술 받으러 오세요. 그럼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섹은 이미 했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어깨가 나중에 조이려고. 좋네요. 아플 일밖에 없기 때문에. 자, 또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라. 너무 쉽죠? 3의 x승 역함수 뭐예요? 3의 x의 역함수는 로그 3에 로그 3의 x. 선생님 근데 역함수가 정의가 뭐였어요? 원래는 y는 3의 x승인 거잖아. 와이드 여기서 x랑 y 바꾸는 아니 x랑 y를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는 너를 이렇게 로그 3의 y로 바꿔주고 여기서 x, y를 바꿔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역함수인 거예요. 얘는 역함수 아니에요. 얘는 그냥 식을 바꾼 거고. 어차피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은 의미를 갖는 식이죠. 로그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y는 x를 바꿔주면서 역함수가 됩니다. x, y 서로 바꿨죠. 자, 괄호 2번도 마찬가지. 괄호 2번 보시면 얘는 y는 해볼게. 2의 x승 플러스 1분의 1인데 요거를 양변을 역수를 취하고 1을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y분의 1 빼기 1이 2의 x승이 나와요.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로그를 취해줄게요. 로그 2의 y분의 1 빼기 1는 x가 나오고 이제 xy를 바꿉니다. 그래서 역함수는 y는 로그 2의 x분의 1 빼기 1이라는 함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던 일반적인 어떤 지수함수, 로그함수랑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괄호 3번은 지우세요. 괄호 3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지나치게 복잡합니다. 이거 근해 공식까지 써야 돼요. 치환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4번 로그 10의 x의 당연히 역함수는 10의 x승, 그죠? a x승의 역함수는 로그 a의 x. 이런 것들은 간단하고 괄호 5번 같은 거는 어떻게 될까요? 3의 x 마이너스 1 아니죠. 자, 보시면 자, y는 먼저 로그 3의 x 빼기 1을 다시 지수 형태로 바꿔볼게. 지수의 관점으로 바꾸시면 밑은 3이고요. 지수가 y고 그때 값이 x 빼기 1인 거죠.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상태에서 너를 1을 넘겨서 x는으로 바꿔준 상태는 얘랑은 같은 식이라고 했고 우리가 이제서야 x, y를 서로 바꿔서 y는 3의 x승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됐죠? 네. 6번 한번 여러분이 해볼까요? 바로 6번 한번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나중에 쉽게 합니다. 어차피 어떻게 했어? 먼저 1을 넘기고 그 다음에 지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x는으로 바꾸려면 또 2를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바꿔준 다음에 x, y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 최대 최소는 몇 개만 간단하게 하고 뒤에 정석 연습 문제랑 상난이도 문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좀 줄인다고 줄였는데 이쪽이 내용이 조금 많아서 배고파. 너무 배고프다. 큰일 났다. 배고파. 네? 너무 배고파. 너무 뭘 먹었다? 핫바 먹었지. 핫바? 쌍꺼풀 생기면 이런 느낌. 생긴 때부터 느낌이 달라요. 눈이 때려. 눈이 불편할 수 있죠. 자, 먼저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로그 10의 x-2인데 1을 넘기면 y-1이 되겠죠. 양변에 밑이 10을 해주시면 x 빼기 2는 10의 y-1승이 됩니다. 2를 넘겨주시면 10의 y-1승 플러스 2가 되고 xy를 바꿔주시면 y는 10의 x 빼기 1승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y는 10의 x 빼기 1승 플러스 2. 역함수는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왜? 마이너스 1이 어디서 나온 거지? 요거? 자, 다시 봐봐. 원래 요거였거든? 얘가 넘어갔어요. 이렇게. 너는 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0을 이렇게. 양변에 2를 더해서 이렇게. 왜 그렇게 되죠? 어느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요거? 네. 로그의 정의인데 이게
이걸 뭐라고 부르지? 자, y 빼기 1은 10이 x-2가 되기 위한 10의 지수예요. 다시 이게 헷갈릴 때는 정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로그라는 기호의 정의는 뭐냐면 10이라는 숫자가 x 빼기 2라는 숫자가 되기 위한 10의 지수예요. 그래서 이게 10의 지수 자리에 들어가면 10의 y 빼기 2승은 x 빼기 2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거는 로그의 정의이기 때문에 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거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차라리 여기서 왜 이게 이렇게 돼요? 아, 그럼 너는 양변에 2를 더해서 이건 대답을 해줄 게 있는데 이건 정의예요. 정의. 로그의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xy 바꾸면 나오겠죠. 넘어갑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태, 우리가 일반적인 지수로그 함수 형태는 항상 계속 증가하거나 항상 계속 감소하는 형태를 가져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어떤 구간 내에서 항상 어디 있어서 양 끝이 최대 최소가 되겠죠. 우리가 꼭 양 끝이 최대 최소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대표적인 어떤 함수는 아니에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양 끝이 최대 최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꼭지점이 사이에 포함이 되면 최소가 꼭지점일 수도 있고요. 위로 볼록하면 꼭지점이 최대일 수도 있고요. 양 끝점이 최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뭔가 중간에 갑자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수투를 배우시면 극대, 극소라고 부르는데 어쨌거나 극대, 극소라는 것이 없는 그런 함수의 개형이기 때문에 딱히 조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11번부터 17번까지는 그냥 싸그리다 양끝 값을 대입만 하시면 돼요. 즉 얘는 굉장히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11번 그냥 눈으로만 볼게요. 자, 5의 마이너스 1승이 최소고요. 5의 제곱이 최대가 되겠죠. 최소는 5분의 1, 최대는 25분의 1, 25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밑에 13번 보시면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승을 하면 9가 되겠지? 3분의 1에다가 2승을 하면 9분의 1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것이 2를 대입한 것보다는 더 크게 나오지. 왜 그럴까? 3분의 1의 x승이라는 그래프는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작은 걸 넣을수록 큰 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쭉쭉쭉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6번은 어때? 로그 x에다가 10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되고 1000 대입하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일부터 3까지가 최대 최소가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쭉쭉 대입하면서 최대 최소 찾으시면 굉장히 쉬운데 자, 진짜는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부분부터인데 어느 부분이 이제 조금 불편해지냐면 괄호 3번이랑 그 다음에 19- 괄호 3번 이런 거, 그 다음에 20-1번, 2번 이런 부분들 혹은 21-2번 이런 것들. 자, 잘 보시면 19-3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수 로그 함수가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 좀 다르냐면 4의 x승에다가 마이너스에 2의 x 플러스 3승을 이렇게 빼줬습니다.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와 같은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 2의 x승을 어떤 문자로 치환을 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은 이것을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너를 t라고 치환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보시면 너는 t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에 2의 3승이 2의 x승에 곱해진 거니까 8t가 됩니다. 요거 이해가요? 2의 x승 곱하기 2의 3승이라서 그래요. 자, 요렇게 생겼어. t로 치환을 했더니 이제 이것은 지수의 함수의 형태가 아닌 2차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쪽에서의 최대 최소의 문제가 살짝 어려워지는 요소는 정확히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지수 함수에다가 2차 함수를 합성하거나 2차 함수에다가 지수 함수를 합성하거나 얘는 2차 함수 안에다가 지수 함수를 넣은 합성한 형태입니다. 참고로 지수 함수에다가 2차 함수를 합성한 형태는 20-1번이 바로 지수 함수, 지수 자리에 2차 함수가 들어간 서로 거꾸로 합성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최대 최소에 대해서 출제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양 끝에만 대입하면 최대 최소가 나오는데 그딴 걸 시험에 낼까요? 누가 틀리겠니 그런 거를? 누가 틀리겠니? 결국에는 너는 양 끝점이 아닌 순간이 문제가 되고 양 끝점이 아닌 순간이 문제가 되는 우리가 아는 함수라는 거는 2차 함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2차 함수를 가지고 치환하는 형태로 출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주로. 그래서 보시면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2의 x승이니까 2를 갖다 넣어주시면 4부터
너를 넣으시면 8까지 나오죠?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히 4부터 8까지만 그려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생겨서 대칭축이 정확히 t는 4일 텐데 우리가 관심 있는 구간 자체가 4부터 8까지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어진 저식에다가 4를 넣었을 때가 최소가 나오고 8을 넣었을 때가 최대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요. 자, 밑에 있는 20-1번도 보세요. 자. 주어진 이와 같은 함수에 역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고 잘 보시면 괄호 1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죠? 바로 1번 같은 경우에는 x의 범위가 없습니다. 그죠? x의 범위가 없지만 최대 최소가 있는지를 한번 볼 건데 자 2분의 1에 지수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의 형태로서 얘는 2보다는 크거나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즉 지수의 최소값이 2라는 거야. 그리고 지수의 최대값은 없습니다. 그죠? 자, 2분의 1의 x승이라는 그래프는 지수값이 커질수록 값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래프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이렇게 감소하는 개연이라고 했어요. 잘 보시면 이 지수를 내가 뭐 t라고 치환을 하든가 치환을 해도 상관은 없어. 그럼 2분의 1의 t승의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t가 2보다 커나 같은 범위에서만 보고 싶은 거지. 그럼 중간에 t가 2가 있고 그래프는 여기부터 이렇게 가는 형태라고. 그러니 나는 어떤 값이 존재해요? 최대 최소 중에서 최대만 존재하죠. 최대는 이 순간이에요. 얼마냐면 4분의 1이 최대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의 답은 최대값은 4분의 1이고요. 최소값은 있다 없다. 최소값은 그냥 없다입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밑에 있는 거 바로 2번 여러분이 치환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풀었던 19-3번과 유사해요. 이쪽 최대 최소 문제는 얘네가 진짜입니다. 얘네가 원래 이쪽에서 요 정도부터가 이제 한 센 B 난이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 끝에 거 대입하는 거는 센 A입니다. 센 A. 시훈아, 네. 마음에 들어? 어때? 괜찮아? 괜찮아. 정말 맛있어요. 베르로지 가나? 괜찮아? 둘 다 괜찮은데. 나도 둘 다 좋아하거든.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 독일에서 많이 먹었었어. 네? 조용히. 쉿. 비밀이야. 몰라도 돼, 이 자식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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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쌍꺼풀이 오른쪽에만 20-2번. 잘 안 보여. 일단 치환을 해서 t값의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t값의 범위에 따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뭘 치환하겠어요? 그죠? 2분의 1의 x승을 치환을 하겠죠. 우리는 눈이 커지라고 쌍꺼풀이 생기는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안과 의사 선생님인 너의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아빠는 안과에는 그런 건 다 모르는데요. 그래요? 선생님은 그 대신 너 수학을 알려주시자, 그지? 자, 보겠습니다. 2분의 1의 x승을 t라고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1이 나왔죠? 자, 이와 같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을 좀 해보시고 2분의 1의 x승을 치환을 했을 때는 우리가 0 들어가면 1 나오고 마이너스 2 들어가면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이고 0을 대입했을 때가 오히려 최소가 나오는, 왜냐면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대칭축이 t는 3에 있는 구조가 나와요. t가 3에 있기 때문에 범위상 1부터 4를 본다는 거는 1이 조금 멀고 4가 조금 가깝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렸을 겁니다. 이차함수에 대한 이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3 대입했을 때가 최소고 1 대입했을 때가 최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 같은 경우에는 3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8 나오고요. 여기 지금 1을 떼는데 왜? 아, 네. 응? 맞아요. 맞아요. 응.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4 나오고. 그렇지. 이렇게. 됐죠? 넘어갑니다. 10시 넘었나요? 아니요. 네. 10시 1분. 10시 1분. 선생님 문 닫고 계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학원 아니기 때문에 그또 하다가 걸리면 큰일 나요. 자, 잠시만. 회계수 슉. 지금 친구할 걸. 안 됩니다. 자, 얼른 할게요. 우리 한 10분? 10분, 15분만 더 합시다. 10분, 15분만. 자. 10분 15분이요. 5분 안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맞다. 아까 5분 일찍 끝내주기로 했는데. 네. 그러면 9분 뒤에 가는 걸로 합시다. 잠깐만요. 자, 그냥 44분 남은. 님피아를 맞출 줄이야. 보겠습니다. 21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냥 말로만 조금 설명할게요. 21-1번은 쉽죠. 얘는 기본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이 안 끝에 값을 대입하시면 그냥 나와요. 근데 괄호 2번은 어때요? 로그 함수 안에 뭐가 합성되어 있냐면 2차 함수가 합성되어 있죠. 진수 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 들어가 있는데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니까 진수가 큰 게 들어갈수록 큰 게 나오고 진수가 작은 게 들어갈수록 작은 게 나와요.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는 진수에 해당하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2가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으라는 거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시면 x 빼기 이 전체 제곱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나오죠. 즉 2 들어갔을 때 8이 나올 것이고 8이 나온다는 건 로그 8의 8이니까 1 되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무슨 냄새가 나죠? 똥냄새. 아니 괄호 3번 21- 괄호 3번 딱 보고 무슨 냄새 난다? 산기 냄새 납니다. 산기 냄새 친구들. 산기 냄새 졸라 못 만들. 자, 잘 보세요. x 더하기 y는 18 합이 일정하죠.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 x 더하기 로그 3분의 1의 y 로그 연산법칙상 뭐가 나? 로그 3분의 1에 x 곱하기 y가 나오잖아. 그지? xy가 나오지. xy 맞아? 이거를 18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 이걸 또 둘 더하면 어떻게 해요? 로그끼리 더했는데. 진수끼리 곱해진단 말이야.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얘는. 그럼 당연히 너는 산술기하를 가지고 찾아주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요거 x 더하기 y가 일정할 때는 우리가 둘이 서로 같은 순간이 역시 등호 성립 순간. 사실은 둘 다 9인 거 갖다 대입하면 되지. 3분의 1에 9니까 마이 너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 22-2번 잠깐만 보세요. 22-2번. 요거 약간 특이합니다. 2. 여러분이 홍진호를 아나요? 아나요? 2가 뭐라고요? 홍진호 아나요? 홍진호? 홍진호라고 알아요? 알아요. 스타크래프트 선수인데 2등밖에 안 한. 맨날 2등, 만년 2등. 맞아요. 6년에 가려져. 맞아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유명해요. 영상을 남기셨잖아요. 그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그 게임의 프로게이머인데 네, 이제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정확하게 스타가 나왔습니다. 중2 때. 근데 초파임이 뭐예요? 얘기 안 해. 수업할게요. 자. 넌시눈이라고, 넌시눈. 이건 뭔지 알아요? 넌 씨는 잘 모르겠어. 잘 모르는구나. 아니야. 넌 씨발 눈치가 없냐라고 약간 원래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y. 얘기해주세요. 싫어요. 아니. 저거 말고 2가 2등만 때렸거든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최강자였던 임요한 선수가 항상 1등을 하고 결승에서 맨날 졌거든요. 맨날 준우승만, 맨날 2등만 한 거야. 스타크래프트가 개인 팀 게임이 아니에요. 1대1.
자, 볼게요. 요거의 최대값과 그때의 x값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는 여러분이 이 부분이 불편하죠. x의 로그 x승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대로는 최대초를 사실 구하기가 불가능하고 얘는 풀이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줍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밑이 10인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상용 로그를 취합니다. 여기가 밑이 예를 들면 2짜리 로그였으면 밑이 2짜리 로그를 취해주시면 돼요. 상용 로그를 취해주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요거 로그 100 x제곱 나오고요. 너가 빼기로 바뀌겠죠. 로그끼리 따로 분리하면 로그 x의 로그 x승이 되는데 잘 보시면 로그 x의 로그 x승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로그 x의 지수가 로그 x인데 아, 네, 맞아요. 이것이 앞으로 나오면서 곱해진다고. 그래서 로그 x 곱하기 로그 x가 되면 사실 로그 x의 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로그 100이니까 2죠? 로그 x제곱이니까 2의 로그 x죠? 빼기 x, 로그 x의 전체 제곱이죠? 당연히 뭐 하겠어? 로그 x를 치환하겠죠. 자, x값의 범위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때 우리가 로그 x는 실수 전체죠. 왜 로그 x가 실수 전체냐면 로그 함수는 아까 선생님이 치역이 어디라고 했죠? 치역이 0보다 실수 전체였어요. 지수함수가 치역이 0보다 크다였고 일반적인 지수함수 기준에서 그리고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고 그 반대되는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치환을 했을 때 실수 전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2가 나오고 자, 이때 최대값과 그때의 x값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너는 t가 얼마일 때 최대예요? 1일 때. 1에서 최대죠. 그때 최대가 얼마냐면 1 들어가 보면 3 나오는 거 맞아요? 자,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중요한 게 있어. t는 사실은 로그 x야. 그렇기 때문에 x 입장에서는 10에서 그 다음에 최대값도 3이기는 한데 뭐의 최대값이냐면 로그 y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니 y의 최대값은 사실은 10의 3승인 1000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t로 바꿨고 최대값을 구하기는 했지만 로그 y라는 것의 최대값이 3이니까 로그 y는 3은 y는 10의 3승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로그 연산 같은 것도 좀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왜? 뭔가 이름 그래? 그 다음에 잘 보시면 23-1번, 2번, 3번 다 무슨 냄새 나죠? 산기. 산기 냄새 납니다. 이거 왜 그렇죠? 아니 줄인다고 줄였는데 왜 12개가 늘어났어? 뭐가? 쌤이랑 푸는 게 왜 12개? 아, 근데 어차피 다 안 풀어요. 조용히 하세요. 앞에 쉬운 거 많이 했잖아. 자, 바로 1번 같은 경우에는 지수 부분을 보시면 2의 a승으로 묶으면 뭐야?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지, 그지? 근데 2의 x와 2의 마이너스 x는 어떤 관계 있어요? 서로 역수 관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2xt라고 치환하면 t 더하기 t분의 1 산기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로그 a제곱의 b랑 로그 b의 a제곱도 역시 뭐예요? 서로 어떤 관계? 역수 관계 있죠. 마찬가지로 로그 4x 곱하기 로그 x분의 25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산기는 아닙니다. 얘는 왜 산기가 아니냐면 로그 4 더하기 로그 x로 쪼개지고 얘는 로그 25 빼기 로그 x로 쪼개져요. 그래서 로그 x 치환해가지고 2차식으로 바꿔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3-3번과 25번은 같은 종류의 문제이고 24번도 역시 산술기하인 거죠. a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 최소값은 당연히 2가 되겠지. 그지? 서로 역수 t 더하기 t분의 1의 형태는 2보다 커 나갔죠. 그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부터 이제 연습 문제 나오고요. 뭐 그래프 그려라 이런 것들 나오는데 26번 한번 보겠습니다. 힘들어? 많이요. 아 10%. 너한테 안 물어봤어. 너는 힘들면 안 돼요. 왜요? 계속 또 나오잖아. 아 목 아파. 목 아프니까 좀 다물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힘을 안 어? 삼키려고 말해. 약간 힘들어요. 다물고 있어야 돼요. 자, 방금까지 밤이고 있었는데. 맞아. 잘하고 있어. 그렇지. 잘한다.
로그 2의 x승을, 아니, 로그 2의 x를 평행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는 걸 골라달래? 자, 로그 2의 3x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되죠? 왜? 로그 2의 3을 밖으로 뽑을 수 있으니까. 얘는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x니까. 동그라미 1번은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은 얘도 되는 거죠. 왜? 얘도 역시 2로 밖으로 뽑으면 1 더하기 로그 2의 x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x축 방향 마이너스 2분의 1, y축 방향 플러스 1만큼 평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3번은 어때요? 1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되려면 로그 2의 x를 대칭 이동할 필요가 있죠. 지금 26번의 함정은 뭐냐면 평행 이동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 3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을 잘 보시면 2로그 2의 x인데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2로그 2의 x는? 로그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로그 2의 x. 자, 얘는 로그 네모의 x로 바꾼다면 뭐가 들어가면 돼요? 1? 밑이 1이 되면 큰일 나요. 밑이 1 되면 큰일 납니다. 4? 4가 되면 뭐가 되죠? 2의 마이너스 2. 아, 5.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 너는 로그 2의 2분의 1승의 x죠? 근데 2분의 1이 어디로 간다? 너의 분모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2로그 2의 x는 누구랑 겹쳐지는 함수냐면 로그 2분의 1의 x랑 겹쳐지는 함수예요. 밑이 서로 다른 종류면 절대 서로 겹칠 수가 없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4번은 안 되고 마찬가지로 5번도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5번이 되려면 무슨 대칭을 시켜야 되지? 먼저? 원점. 원점 대칭이죠. 왜? 마이너스가 몇 개? 2개. 2개예요. 마이너스는 원점 대칭입니다. 아파요. 원래 다른 데가 더 아프면 거기가 덜 아프게 느껴져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그려달래.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그릴게요. 여러분이 누가 봐도 괄호 4번이 제일 마음에 들죠? 보겠습니다. 조용. 절대값 y는 로그 절대값 x. 여러분이 요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려면 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냐면 y는 fx의 그래프를 알고 있을 때 절대값 y는 f 절대값 x라는 것이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y는 f 절대값 x라는 것은 어떻게 그려지는가와 절대값 y는 fx가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두 가지를 합쳐주시면 바로 요게 나옵니다. 혹시 노래를 부르고 있나요? 약간 노래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약간 그지? 너지? 뒤진다 진짜. 수업 시간에 노래를 불러? 그렇게까지 신나는 수업은 아닌 것 같은데 노래는 선생님만 부를 수 있습니다. 머릿속이 좀 신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생이야. 아, 그래서 그래, 그래? 눈에 쌍꺼풀 좀 진해졌어. 전반대로 좀 있어야지. 아, 너무 자, 재밌다. 보겠습니다. 눈을 뒤집어 까니까 쌍꺼풀이 생겨요. 질- 이게 그 다른 종류의 학원들도 조금 이런 분위기라는 거지. 아니요. 네가 분명히 일반인 조용한 편이라고 그랬잖아. 아니요. 이제 시끄러웠어요. 야, 너 성민아, 다른 학원이 이렇지 않지? 이게 이상한 거에 맞지? 그지? 내가 몰라서 그래. 내가 잼민이 많이 안 가르쳐 봐서 그래. 잼민이의 스탠다드를 모르겠어. 근데 시끄러운 건 거의 없어요. 일단은 6학년 일단 제가 그래? 했던 이상한데? 영어보다 자, 제가 했던 영어 어떻게 생각해?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억압을 아, 잠깐만. 야, 너네한테 물어보면 안 되네. 왜냐면 너네가 들은 바는 항상 너랑 너가 포함돼 있었어.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반은 조용한 반일 수도 있어. 너네 입장에서는. 야, 대단한 발견을 했다. 내가 봤을 때 얘네는 막 되게 시끄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쟤네는 이 정도면 되게 조용한데 그렇구나. 맞아. 그렇지. 맞네. 자, 어쨌거나 이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다고? 아주 잘. 데칼코마니. 접었다가 펼치는 거. 아, 그림 한쪽에다가만 물감을 칠한 다음에 반으로 접었다 펼치는 거. 나비 만드는 거. 선생님 근데 그겁니다. 조용. 자, 얘는 뭐야?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얘는 이렇게 얘는 그냥 뭐냐면 이거 두 개 다 써주면 돼. 이거랑
이 그래프를 둘 다 내포하는 게 이거라고. 즉 이것은 보통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쟤는 통상 함수가 안 됩니다, 사실은. 보통은 함수가 아닌 형태예요. 자, 그러니 얘도 함수는 아닐 거야, 그지? 자, 그럼 내가 그려볼게.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어디만 먼저 그리시면 되냐면 x, y가 0보다 큰 부분만 그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x, y가 0보다 큰 1, 4분면만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조용히 해. 자,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거를 각 4분면별로 싹싹싹 다 대칭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고 얘를 이렇게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고 얘를 대칭시키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얘가 이렇게 대칭시키면 여기, 얘를 이렇게 대칭시키면 여기, 얘를 이렇게 대칭시키면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절대값 y는 f 절대값 x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아이고. 선생님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안 돼. 기다려. 수업 좀. 예. 헷갈리잖아. 왜 그러시죠? 자,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러분이 이거를 그려보세요. 자, 1분 드리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저거 그리면 수업 시간. 조용히 하세요. 자, fx가 이와 같이 생겼을 때 이거를 그려라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수학 하 기본기라고. 수학 하 기본기. 함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기를 줄 알아야 돼요. 그랬어? 어떤 모습 나? 이거 이렇게 저요. 해갖고 이렇게 하고요. 그지?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나 천재야. 자, 1, 4분면에 있는 부분만 먼저 그려주시고요. 너를 각각을 대칭시킵니다. y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얘를 다시 x축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의 x값에 y값이 막 두 개씩 등장하는 경우가 있죠. 넘어가서 민표 5분 사라졌습니다. 저 이거 언제 끝나요? 얼른 할게. 잠시만. 아마 우리 4분이에요.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조금 더 빨리 끝나요, 사실은. 근데 개 시끄럽죠, 그죠? 그래서 조용히 좀 빨리 하세요. 끝나는 건 상관없어. 많이 빨리. 말을 진짜. 차 타고. 와. 조용히. 빨리 끝내야 돼. 쿠폰이면. 보시면 두 지수 함수 너랑 너는 28번 한번 볼게요. 너는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 돼. 대칭 동그라미. 그랬을 때 이 값을 줄 테니 a 값을 구해봐라. 단 a는 0과 1 사이에 있다. 28번 같은 거 약간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쨌거나 x는 2에 대한 대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찾아주셔야 되고요. 너와 a의 1 빼기 cx 이렇게가 x는 2 대칭이래요. x는 2 대칭. x는 2 대칭을 하려면 원래 있던 fx 기준에서는 원래 fx가 어떤 식으로 바뀌면 x는 2 대칭이 되는 거죠? f의 x 자리에 누가 들어오면 되게? 절대값 탈락. B 아니고 X 마이너스 탈락. 정근선 마이너스 탈락. 개파이네. 4빼기 x입니다. 자, 이게 x는 2에 대한 대칭이에요. 잘 보세요. 이런 기본기가 없잖아, 지금. 이게 다 함수 이동해서 배우는 건데. 자, x는 a에 대한 대칭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fx가 있었으면 x 자리에 2a-x가 들어가야 돼 있어요. 이렇게. 반드시 아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 뭐 y는 x제곱 있어. 예컨대. 아니지? 그래? y는 로그 2의 x가 있어. 근데 너가 y는 로그 2의 4-x가 됐어.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될까? 얘는 y축이 있고 이렇게 생겼지. 얘는 x는 4가 있다고. 그지? 이렇게 생겼다고. 뒤집어지잖아. 마이너스 x니까. 이쪽에서 정의가 된다고. 4보다 작을 때 정의가 된다고. 4일 땐 0이 되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모습이 같을 거 아니야. 왜냐면 너와 너는 기껏해야 x축에 대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에 약간의 평행 이동을 한 거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가운데 정확히 여기가 x는 2가 됩니다. 교점이 x는 2에 있어요. 자, 2 갖다 넣어보세요. 얼마나? 둘 다
1 나오지? 2,1이에요. 2,1. 2,1을 지나는 두 곡선이 너에 대해서 딱 대칭인 모습이 나온다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갖다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x는 2에 대칭을 시켜주시면 위에 있는 함수가 뭐가 돼야 되냐면 a에다가 b에 x 대신에 4-x가 들어가서 너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가요? 그러니까 4b-1이 1이고요.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즉 bc는 서로 같고 b는 2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뭐냐면 a의 2분의 1 x승 빼기 1이 나옵니다. 너는 a의 1 빼기 2분의 1 x인 거고요. 이렇게 a의 값을 요구하고 있죠. 갖다가 4 넣고 2분의 5래. 갖다 4 넣어보시면 뭐 나오냐면 a의 1승 나옵니다. 갖다 4 넣어보시면 뭐 나오냐면 a의 마이너스 1승 나와요. a의 1승과 a의 마이너스 1승을 더해서 2분의 5가 되도록 하는 a 값은 어떤 게 가능하죠? 2랑 2분의 1인데 그 중에서 a는 2분의 1 끝.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한테 이 상식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바로 요 부분. 하지만 아무도 없죠. 상식 졸라 없어요. 자, 수학에서 필요한 상식들이 있습니다. 상식. 그러니까 1학년 때 했던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수학을 추후에 잘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함수의 이동과 관련된 포인트들이고 저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혹시 몰랐다면 잘 기억을 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9번 다소 어렵기 때문에 안 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열세 번째 표. 아 귀찮아. 31번 보겠습니다. 31번 보시면 자, 함수 fx는 모든 실수 x는 밑줄 fx 플러스 2는 fx로 밑줄 칠게요. 이게 무슨 표현이죠? 주기. 주기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뭐 나중에 나오긴 하죠. 반복이 되는 표현, 반복의 표현이에요. 반복의 표현. 이마다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고 하지만 주기가 이 자리가 될지는 모릅니다. 모른다. 왜냐하면 주기가 1이어도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기는 하거든. 밑줄 치시고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이마다 반복되는 함수 이렇게 써주세요. 너네가 대입을 한다고 생각해봐. F0은 F2고 F1은 F3이고 F2는 다시 F4고 이런 식으로 이 차이 나는 것들마다 계속 같은 함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생각하셔도 되냐면 fx라는 함수를 마이너스 2 혹은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다시 원래 있던 fx랑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다 반복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는 이렇게 생겼대. 얘를 딱 보니까 이 절대값 함수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렇죠. 2분의 1에서 꺾이고 2분의 1을 경계로 보시면 양쪽으로 1만큼씩 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뾰족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2분의 3에 해당합니다. 이거 괜찮나요? 자,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2분의 1일 때가 1이에요.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2의 n분의 x승의 그래프와 너의 그 그래프의 교점이 5개가 되는 자연수 n값을 모두 구해라. 여기다가 우리는 y는 2의 n분의 x승이라는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고 싶대요. 얘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우리가 요거 요쪽에다 쓸게요. 1, 2 이렇게 생겼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려져 나갈 텐데 요와 같은 함수는 일단은 0,1을 지나갑니다. 0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0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점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 점을 지나가게 되어 있고 점근선은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고요. 이렇게 그랬을 때 5개의 교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야 되냐면 약간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돼요. 맞아요? 정확하게 5개 되는 거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5 더 이상은 만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경계가 되는 순간은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은 만나면 안 되니까 요 값이 얘가 최대
뭐 이런 식으로까지는 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죠?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를 지나는 순간이 언제죠? 여기가 지금 좌표가 뭐가 나와요? 여기가 지금 2분의 1에서 2분의 3에서 20 가는 거니까 한 번, 두 번 가면 2분의 7 나오나요? 아닌데? 아니라고. 2분의 11 나오죠? 2분의 11. 여기가 2분의 7이에요. 여기가 2분의 5. 자, 이렇게 생겼거든? 우리가 만약에 사실은 요게 각각 1이 되는 값과 2가 되는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언제 이 함수가 2가 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 그죠? 언제 2가 돼요? x값이 얼마일 때? 얼마일 때? n일 때. 그죠? 즉, 주어진 저와 같은 함수는 n, 2를 지나는 함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다면 이런 데는 지날 수가 없고 기껏해 어디까지 지날 수 있냐면 여기는 지날 수 있더라 이거야. 여기가 얼마냐면 5가 되죠. 즉 n값이 5가 되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쪽은 더 이상 만나지 않고 5개를 만나고요. 혹은 4여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도 동일하게 5개의 교점을 갖습니다. 31번 같은 경우에는 제법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거는 개까지는 아니고 뭐 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답은 그래서 9가 된다. 우리가 어떻게 구했다? n,2라는 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렸다. 넘어갑니다. 방부동식 안 했는데도 어렵다, 그지? 그래서 원래 정석이 어려워요. 32번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죠? 33번은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치환한 것만 보여줄게. 봐봐. 치환을 했더니 뭐가 되냐면 이 t제곱 더하기 너가 a 로그 2의 x제곱분의 1인데 x제곱이 밖으로 이제 나오면 그러니까 x제곱분의 1이 x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럼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at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b까지. 자, 요런 식으로 생겼는데 x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 1을 냈는데요. 2분의 1에서 최소가 1이래. 근데 x가 2분의 1일 때라는 거는 t 입장에서는 얼마일 때예요? 로그 2의 x를 치환한 거니까 t 입장에서는 이거 들어가면 얼마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1을 갖는다라는 거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2의 t에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a, b 값 다 나왔죠. 그죠? 이렇게. 이차 함수가 여기서 최소값을 갖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1이라는 꼭지점을 가져야 되는데 최고차항 기준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양변에 t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a 더하기 b 값을 조금 더 손쉽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 전개해서 a, b를 구하셔도 되고요. 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요거 a 더하기 b 나오거든. 여기가 2분의 1 나오고 그래서 여기다 이 마이너스 2분의 1 넣고 2분의 1 넘기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는 있어요. 넘어갑니다. 35-1번 한번 보세요. 35-1번 35- 괄호 1번 보시면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밑줄 얘를 t라고 치환을 합니다. 자, 얘는 아까 뭐 할 때 나왔던 애죠? 모순 설명할 때? 최대 최소할 때? 산기할 때, 그죠? 산기할 때.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생긴 거는 항상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는 항상 범위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0보다 커야 된다. 0보다. 0보다는 당연히 크죠. 근데 뭐보다? 1보다? 2보다? 2보다 크다? 2보다요. 네. 크다? 2보다 크거나 같아도 괜찮아요. 왜? 산술기하는 등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요거 밑줄 치시고 너를 t라고 놓으면 t는 커나 같다 요걸 반드시 써주세요. 그래서 2의 x승을 치환했을 때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야. 얘는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를 치환했을 때는 t는 2보다는 커나 같고요. 앞에 나와 있는 4의 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는 t제곱 빼기 2라고 쓸 수 있고
빼기 2t. 요것의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보니까 범위 자체가 어때요? 지금 t가 1인 꼭지점을 포함해야 하네요. 얘는 꼭지점을 포함을 하지를 않죠. 왜냐면 얘는 t가 1에서 꼭지점이고 우리는 2부터 보는 거니까 여기부터 보는 거라서 너의 최소값은 2를 대입한 값이 나옵니다.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넘어갑니다. 괄호 2번이 그때 설명했던 요 밑과 너의 지수의 진수를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그 형태의 치환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요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너랑 요거랑 서로 같았던 거 기억나요? 자주는 안 쓰이지만 가끔 쓰입니다. 얘를 t라고 치환해 줄게요. 그러면 괄호 2번의 식은 뭐가 되냐면 t 곱하기 t니까 t제곱이고요. 옆에 있는 것도 t 더하기 t니까 빼기 6t인 거지. 너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너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어차피 로그 x는 실수 전체죠. 맞아? 근데 3의 실수 전체 승이잖아. 즉 t라는 거는 0보다 크다죠. 이렇게 돼야 돼요. 얘는 실수 전체 아니에요. 3의 로그 x승은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너의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 3에서 최소가 나오죠. 이렇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거의 다 했죠? 네. 혹시 몇 분인가요? 지금 한 40분 넘었을 것 같은데. 아니 25. 31분. 진짜? 쌤비는 상난이도는 넘어갈까요? 다음에 하시죠. 요거 몇 문제 남았는데 다음 시간 방부등식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쌤비 상난이도 한 6문제 남은 거는 다음 시간에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 일찍 맞춰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서 좀 걸렸네요. 자, 잠시만 요거 답지랑 받으세요.